정순이는 아침 5시 30분 해도 뜨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알람 소리 한 번 없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의 밴 습관이었죠.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자신에게 작게 속삭이며 정순이는 출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청소부 유니폼을 챙겨 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 돌아보았죠. 62년의 시간이 남긴 주름들은 삶의 고단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고급 백화점 스타필드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9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딸이 아닌 딸들이었죠. 정순이의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서윤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작게 중얼거리는 이름이었어요. 25년 전 극심한 가난 속에서 둘째 딸을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고 5살 서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고아원으로 향하던 길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올게. 잠깐만 여기 있어줘. 그때 서윤에게 했던 거짓말은 평생 정순이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약속과 달리 다시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서윤이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죠. 그 후로 25년이 흘렀지만 정순이는 하루도 둘째 딸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백화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정순이는 곧바로 청소 도구를 챙겨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간 전에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성실하게 일하는 정순이를 다른 직원들은 모두 좋아했어요. 순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커피 한 잔 드세요. 보안팀 김 과장이 건네는 커피를 받으며 정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직원들 덕분에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백화점 바닥을 닦으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정순이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서윤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매일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정순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정순이는 백화점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개점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서 일을 하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로비 한쪽 바닥에 물기가 있어 정순이가 꼼꼼히 닦고 있을 때였어요. VIP 고객님 오셨습니다. 직원들의 작은 소동이 일어났죠. 정순이도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화점의 단골 VIP 고객이 우아한 발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세련된 외모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황급히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실례합니다. 좀 비켜주시겠어요? 정순이가 바닥을 닦던 곳으로 그 VIP 고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청소도구를 치우려 했지만 그만 실수로 걸레에서 물기가 튀고 말았어요. 물방울 몇 개가
그 여성의 고급스러운 코트 자락에 튀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이는 황급히 마른 수건을 꺼내 닦으려 했지만 상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제지했어요. 당신, 이 옷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명품인데.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를 반복했어요. 주변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죠. 정순이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세탁비는 제가 모두. 정순이가 고개를 들어 상대방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VIP 고객의 표정이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충격의 표정이었죠. 왜 그러세요?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순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 여성은 아무 말도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서윤 고객님, 괜찮으세요? 백화점 직원이 그녀를 쫓아갔고 정순이는 그제야 그 여성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강서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곧 머리를 흔들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생각했죠. 한편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간 강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청소부 아주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5살 때의 기억. 비가 오는 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아원으로 향하던 그날.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올게. 잠깐만 여기 있어줘.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그 약속. 서윤은 한참을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렸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어요. 설마 그분이.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혹시 나를 버린 엄마? 강서윤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 백화점을 빠져나가는 대신 천천히 백화점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본 청소부 아주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어린 시절 희미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던 엄마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너무 닮았어. 그게 우연일 리가 없어. 서윤은 백화점 구석에 있는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커피를 주문한 후 창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25년 전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낯선 건물로 들어갔던 기억. 엄마가 자신을 데려다 준 곳은 고아원이었어요. 금방 돌아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떠났죠. 어린 서윤은 엄마가 정말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비 오는 거리를 바라보며 엄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죠. 강서윤 양,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고아원 선생님의 말에도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국 그녀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입양 가정은 그녀에게 좋은 부모였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워주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었어요. 서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유명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며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라는 의문이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서윤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분노가 솟구쳐 올랐어요. 평생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죠.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그분이 정말 내 엄마인지.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백화점 직원을 찾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VIP 지위를 이용해 쉽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죠. 저기, 아까 로비에서 본 청소부 아주머니.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희 씨요? 오래 일하셨어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죠. 혹시 그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딸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딸이라고?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녀에게는 언니나 동생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만 버리고 다른 아이는 키웠던 걸까?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서윤은 다시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정순이를 찾았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 2층 화장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정순이를 발견했죠. 서윤은 잠시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정순이는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때때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죠.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어릴 적 상처가 다시 도져서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었죠. 서윤은 천천히 정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정순이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죠. 정순이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지. 서윤은 목이 메어왔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강서윤이라는 이름 아세요? 그 순간 정순이의 손에서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죠. 당신이 날 버린 거 맞죠?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서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도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이야기할 곳이 필요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백화점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비어 있었고 그들은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정순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문을 열지 못했죠. 결국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그 질문은 서윤이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 하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상처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가난해서, 정말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정순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혼자 너와 내 언니를 키워야 했어. 그때 너는 5살, 언니는 7살이었지. 서윤은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언니가 있었구나.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어. 결국 둘 중 하나는. 정순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를 고아원에 맡긴 건 내가 더 어려서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만 버렸다는 거예요? 언니는 키우고. 서윤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매일 후회했어. 날이 조금 나아지자마자 너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정순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널 찾으러 갔을 땐 이미 입양이 됐다고 했어. 너무 늦었어.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있던 비 오는 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정말로 그녀를 찾으러 왔었던 걸까요? 엄마가 그렇게라도 나를 찾으려고 했다면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널 찾니? 나는 그냥 나쁜 엄마였어. 정순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너는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지. 행복하게요?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입양 가정은 좋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왜 나를 버렸는지 모르는 채로 자란다는 건 그게 어떤 상처인지 아세요? 정순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원망했던 엄마를 드디어 만났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엉켰어요. 언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어. 대학 유학을 보내고 나서 그곳에서 취직하고 결혼했지. 정순이가 대답했어요. 언니는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아.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언니가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너에게 했던 일은 평생 죄책감으로 남아있어.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내 생각을 했고 내가 잘 지내고 있기를 기도했어. 서윤은 정순이를 바라보았어요. 62년의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 거친 손, 지친 눈빛. 그녀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그저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은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은 이제 자신을 뒤로 한 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텄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서윤은 일주일 동안 백화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정순이와의 만남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리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죠. 서윤 씨,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서윤은 정신을 차렸어요. 요즘 들어 자주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며 서윤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후에 회사를 빠져나온 서윤은 차를 몰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한 서윤은 멀리서 청소하는 정순이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엄마의 지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정순이와 서윤은 백화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은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생각을 정리했죠.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정말 힘들었어.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월세도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였지. 정순이는 그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루 세끼 먹이지 못해 울던 아이들, 추위에 떨며 잠들던 밤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랬을지도 몰라. 정순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어. 내가 약했던 거지.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양 가정은 좋았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늘 가슴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죠.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항상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서윤은 입양 가정에서의 생활, 학창 시절, 대학에서의 경험들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정순이는 그 모든 이야기를 소중하게 들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놓쳐버린 딸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언니는 자주 연락하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1년에 한두 번? 바쁘니까. 하지만 내 얘기는 많이 했어. 언젠가 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전히 깊은 상처와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서윤은 조금씩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죠.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식사라도. 서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 친구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미나야, 만약 내가 나처럼 부모에게 버려졌다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볼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서윤아, 그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한 번쯤은 용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가 평생 품어온 질문에 이제 답을 찾았잖아. 그게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닐지라도. 서윤은 친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나의 말이 맞았어요. 아직 분노와 상처가 남아있지만 어머니의 사정을 알게 된 지금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다시 백화점을 찾았어요. 정순이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정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아. 서윤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서윤은 약속대로 정순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밖에서 정순이를 기다렸어요. 퇴근하는 정순이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서윤을 보자 밝게 웃었죠. 오래 기다렸어? 정순이가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미리 예약해둔 조용한 방이었어요. 정순이는 고급 식당에 들어서며 어색해했지만 서윤은 자연스럽게 자리로 안내했죠.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특별히 없어. 그냥 밥이면 다 좋아. 서윤은 어머니의 소박한 대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62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취향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살아온 삶이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오자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요즘은 어떤 일 하세요?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케팅 부서의 임원으로 일하며 겪는 일들, 프로젝트 성공 스토리 등을 나누었죠. 정순이는 그 모든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어요.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죠. 서윤아,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서윤은 잠시 말없이 걸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죠. 어머니, 제가 보고 싶었어요?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어.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불었지. 그 말에 서윤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정순이에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날까요? 정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어머니의 미소가 자신과 닮았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정순이와 서윤은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이제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윤은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찾았죠. 오늘은 정순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정순이가 사는 작은 원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정순이가 문을 열었어요. 서윤아, 왔구나. 서윤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은 깨끗했지만 너무나 소박했어요. 한쪽 벽에는 서윤이 준 사진이 소중하게 액자에 걸려 있었죠.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니. 서윤이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케이크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거 처음이야. 두 사람은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불고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서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 언니 연락처예요. 제가 연락했어요. 정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말? 네, 언니도 어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음 달에 한국에 온대요.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딸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그리고 서윤이 다시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여기 열쇠가 있어요. 열쇠? 제가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어머니가 이사하셨으면 해요. 백화점 일도 그만두시고.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런 거 받을 수 없어.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정순이는 망설였지만 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삶의 무게에 지친 그녀의 어깨에서 조금씩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밥은 먹고 다녀요? 서윤의 따뜻한 물음에 정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25년 전 찢어졌던 모녀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정순이와 서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의 겨울을 지나 그들에게도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